안녕하세요. 성경 변호사입니다. 이 유한책임회사 LLC와 S코퍼레이션은 특히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택일의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LLC는 법적인 조직의 구조고요. S코퍼레이션은 선택된 과세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LLC를 S코퍼레이션으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알 필요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법인의 구조와 과세 방식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려면 세금에 대한 고려와 법률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LLC와 S코퍼레이션의 비교와 각 장단점에 대해서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LLC란 기업의 부채나 책임으로부터 소유주의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인의 구조입니다. 소유주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체로서 기업과 소유주 사이에 금전적 책임 측면에서의 벽이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LLC의 소유주들을 멤버들이라고 칭하고요. 1인 멤버가 운영할 수도 있고 다수의 멤버들이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LLC를 파트너십과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의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LLC는 주식회사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한 구조와 운영의 유연성 때문에 중소기업들과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법인의 구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보다 관리 체계와 이익 분배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개인 자영업 또는 파트너십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소유주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의 제한의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특이점은 다른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들과는 달리 LLC는 자체적인 IRS 과세 분류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LLC가 몇 명의 소유주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 자영업이나 파트너십에 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편 S코퍼레이션이나 C코퍼레이션으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 S코퍼레이션이란 것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법인의 형태인데 법인의 구조는 아니고요. 법인에 대한 과세 분류 중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LLC나 주식회사들은 과세 방식으로 S코퍼레이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C코퍼레이션은 법인이 소득세, 법인세를 내지만 S코퍼레이션으로 선택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해당 법인의 소득을 소유주 개인 소득 신고에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LLC나 주식회사가 과세 방식으로 S코퍼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래와 같은 이제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미국에 있는 법인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100명 이하의 주주들 또는 소유주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주들은 개인이거나 특정 종류의 신탁만 허용이 되고요. 네 번째, 주주들 중에 주식회사, 파트너십, 그리고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류, 클래스의 주식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코퍼레이션의 과세 방식은 주식회사나 LLC 소유주들에게 여러모로 장점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데요. S코퍼레이션의 과세 방식을 선택할 경우 주식회사 구조를 가진 법인이라면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 2단계로 이중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한편 LLC 구조를 가진 법인의 경우에도 역시 잠재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LLC와 S코퍼레이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세금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LLC는 단독 소유권이나 동업자,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LLC의 소유주들은 스스로를 고용한 것으로 여겨져서 LLC에 발생한 사업상 수익이나 소비를 개인 세금 신고에 보고하게 됩니다. 각 소유주들의 이익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자가고용, 셀프 인플로이 텍스의 세금의 대상이 되고 현재 자가고용 세금률은 15.3%이며 연간 사회보장세 최대치 2021년 기준으로 14만 2,800불에 이를 때까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몇몇의 LLC 소유주들은 S코퍼레이션을 선택함으로써 자가고용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요. S코퍼레이션의 소유자는 자가고용이 아닌 회사의 직원으로 간주돼서 정상적인 급여를 통해서 세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세의 대상은 되지만 연봉보다 높은 회사의 수익은 위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IRS는 S코퍼레이션 소유자가 책정한 연봉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의 연봉 수준, 지리적 요건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본인의 연봉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액수가 있어야 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낮게 연봉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10만 달러의 수익을 낸 LLC의 단독 소유주라고 가정하고 동종업계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합리적인 연봉이 7만 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LLC의 기본적인 과세 아래에서는 10만 달러에 대한 자가고용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S코퍼레이션을 과세하면 7만 불 급여 부분에 해당하는 페이롤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나머지 3만 불에 대해서는 소득세만 내고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세는 포함을 시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부터 이 S코퍼레이션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0%로 두고 100% 분배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페이롤 세금을 텍스를 피하고 절세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IRS가 이런 탈세 전략을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부당하게 적게 낸 세금에 대해서 페널티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분류를 하려고 하거나 본인의 합리적인 연봉이 얼마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LLC가 S코퍼레이션 형태로 세금 공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자격이 돼서 S코퍼레이션을 선택하게 된다면 회사의 소유권을 얼마나 많은 소유주들이 나누어 가질지와 회사 수익을 소유자들끼리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LLC는 무제한의 소유주들이 존재할 수 있는 반면에 S코퍼레이션은 100명까지로 제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들은 개인과 특정 신탁만이 S코퍼레이션의 소유주가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LLC의 소유주가 되는 것은 더 유동적이고요. 일반 회사보다는 규제나 제약이 적은 편입니다. LLC들은 다양한 단계의 소유권 내지 멤버십을 허용하고 있지만 S코퍼레이션은 오직 한 가지 클래스의 주식만을 소유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S코퍼레이션으로 세금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IRS의 폼 2553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 과세년도 초로부터 2달하고 15일 안에 신청을 하시거나 이전 과세년도 중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 LLC에서 아직 큰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 초반에는 개인 세금 보고에 반영하는 패스로 방식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확히 어느 시점에 S코퍼레이션이 개인 세금 보고 반영보다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LLC가 충분한 수익이 내서 이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는 것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겠다라는 판단되는 시기를 회계사분과 상의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S코퍼레이션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S코퍼레이션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복잡한 구조의 과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 비용과 세금 신고 시에 발생되는 부대 비용 등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 개인과 별개의 분리된 세금 보고를 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절세 효과가 충분히 있을 만큼 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막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아직은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